대구지검장이 토착 비리 엄단 의지를 보인 가운데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선거사범 수사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경북대 교수의 미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수가 1년 넘게 대학원생을 성추행하고 학교 측의 조직적 은폐도 드러났지만 처벌은 미미합니다. 6.13 지방선거로 대구 경북은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고 여야 경쟁 지역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고가 오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운영에 적잖은 과제를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신임 박윤혜 대구지검장이 취임하자마자 토착 비리 엄단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첫 시험 때는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선거사범 수사가 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단 1명만 기소됐습니다. 청탁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상공인 등 유력 인사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난이 수사가 끝난 뒤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토착 비리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외부에 누구는 어쨌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박윤혜 대구지검장은 채용 비리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사범 엄정 수사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주요 당선인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당사자로 선거법 위반으로 좀 고발됐기 때문에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이고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대구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기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대구검찰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대학교 미투 사건 기억하십니까?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성폭력 상담소 소장까지 맡았던 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과 대학 측의 은폐 의혹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A 교수는 전임 강사였던 지난 2007년부터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1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또 그 교수님이랑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당했다고 봐야죠. B씨는 주임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조직적인 은폐뿐. 당시 경북대는 규정에도 없는 자율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민사, 형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강요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하객서랑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주까지 들고 와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손 도장 찍으라고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가해자 A 교수는 이후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학교 성폭력 3당소 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A 교수와 은폐에 가담한 교수 4명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은 사건 징계 시효가 2년으로 지났다는 겁니다. 조사를 충분히 했었는데 징계 시효가 이제 도가된 문제가 있어서 처분 수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여성 단체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걸 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그런 조치를. 교육부는 A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소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은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후폭풍이 큽니다. 대구 경북만 보더라도 특정 당의 절대 지지 구도가 크게 약해진 게 사실인데요. 지역에서의 지방선거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7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광역의원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구 11명을 포함해 대구 경북 광역의원 1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31개 기초의회에서도 110명 당선돼 한국당과 양당 경쟁 체제를 갖췄습니다. 대구 경북이 특정 정당이 독점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정치는 지금 이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입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대구 북구와 수성구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구미와 안동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40대 이하 인구 유입이 많은 구미와 칠곡 등에서 이런 지역주의 약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정당은 정당 대결에서 참패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지지 기반을 확인했고 인물론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권 후반기인 2년 뒤 총선은 보수 정당이 다시 신뢰를 얻느냐 무너지느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정당에게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몰락을 가져온 지방선거로 대구 경북은 일당 독점 구도가 무너지며 여야 경쟁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떨어진 걸 보면 도민들과는 생각 차이가 커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남아있는 재적의원은 48명. 이 가운데 8명은 결석하고 40명이 나와 마지막 조례를 심의하고 폐회했습니다. 제10대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 전남도의회와의 교류, 정책 연구 등의 활동을 펴왔습니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의회 모범 사례로 선정됐고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도입은 주목할 만합니다. 4년간 처리한 조례안 543건 가운데 의원 발의는 56%, 308건으로 9대 의회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우리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봐주실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뺑소니, 음주운전 등 범죄 행위로 사법 처리를 받는 도의원이 잇따랐고 사상 초유의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금품 로비 사건은 비위의회에 오명을 자처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났는데도 해외여행을 가고 촛불 민심에 역행해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단체로 박근혜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2015년 13위, 2016년 14위, 지난해는 15위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렴도가 떨어져 도덕성은 거의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0대 경북도의원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11대 의회에서 무려 32명이 교체됐습니다. 11대 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식수 사태가 터진 지난 금요일 대책회의를 한 뒤 대구를 비워 대구시의 식수 문제 대책과 대처는 시장 공석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식수 사태 해결에 나서는 대신 어제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8 세계 가스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내일까지 미국에 머뭅니다. 대구시는 2021년 세계 가스총회 다음 개최지여서 차기 대외 시장 자격으로 개폐 회식에 참석하고 가스총회 참여 기업과 관람객에게 대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영주댐과 41km 떨어진 예천군 개포면 경진교에서 모래 유실과 자갈강으로 변한 내성천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경진교 일대에서 모래 유실 실태를 확인한 결과 3m에 달하는 하상 변동과 함께 하류 방향의 육지화와 하천 바닥의 자갈화 등은 물론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생태계도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대구국제고 기공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특수목적고 폐지에 맞춰져 있는데 대구는 정반대로 새로 만드는 거여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제고가 첫 삽을 떴습니다. 대구 북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지 6년 만으로 오는 2020년 개교합니다. 전체 모집 정원은 18학급에 360명, 362억 원 예산으로 국제교육실, 다목적 공연장,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시설들이 들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중국 전문가와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학생 50% 정도를 추첨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강은희 교육감 당선인도 대학 입시에 치우친 기존 국제고와는 다르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시가 타깃이 되어서 선발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고의 위상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현 정부 교육 정책이 특목고 폐지에 맞춰져 있어 학생을 뽑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차별화시켜 국제적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대구 국제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벗어나 국제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자리를 잡기에는 적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대구 경북 아파트 입주가 잇따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대구는 수성구 지산동을 비롯한 8개 단지에 4,127가구, 경북은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등 8개 단지에 4,906가구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었지만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 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의 경우 72%지만 상가 업무 빌딩은 57%, 단독주택은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부동산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에서 80% 정도의 과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반면 대기업과 재벌은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풍기 희방사에서 소실된 훈민정음 언해본 목판이 복각돼 오늘 풍기 희방사에 기증됐습니다. 안동 유교 문화보존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월인석보 1권에 있던 훈민정음 언해본을 토대로 각자 작업에 들어가 지난달 복각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복각 작업은 주요 무형문화재 각자장인 김각한 선생이 주도했으며 비용은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지원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52년 만에 대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신청사 이전을 어제 시작한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는 첫 112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지방청 이전은 오는 5일 청장실과 정보, 형사과 이전을 끝으로 12개과 450명의 이전을 완료합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의 본관과 부속 건물 등 3동으로 조성됐고 대구로 출퇴근하는 직원의 편의를 고려해 2년간 통근버스 6대가 운영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유출한 혐의로 A사의 전 엔지니어링 사업부장 56살 K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씨는 지난 2015년 6월 퇴사한 A사와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인 중국 철강 대기업 B사에 납품하기 위해 B사 자회사인 C사의 영업 비밀과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600여 개 파일을 USB 등의 저장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 20여 개를 조사한 결과 60%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6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업체 가운데 27%가량만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했거나 직전 단계라고 응답했습니다. 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관련 보조금 지원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오는 8월 말까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대구 실내 빙상장을 무더위 쉼터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연중 섭씨 4도에서 7도를 유지해 선선한 빙상장 관람석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과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임산부 등이 쉴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자동전자 혈압계와 무료 와이파이 구역 등 편의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형산강 수은 오염을 일으킨 원인을 밝히고 포항시가 제대로 된 하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